안녕하세요.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 많은 분들이 조사라는 거, 이거 참 어렵다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특히 뭐랄까 특정 분야, 장르 소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소설 지필과 필수 연구 지침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얼마나 또 어떤 종류의 정보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흥미롭네요. 네, 당신이 글을 쓰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잘 쓰인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독자라도 꽤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자료를 보면요, 어떤 작가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깊이 파고들어요. 예를 들면 범죄 소설 쓰려고 경찰서 방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아, 네네. 그런 것도 있죠. 아니면 특정 장소를 답사하려고 직접 막 관계자한테 정중하게 연락해서 허가 얻어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발로 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게 의외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자체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상을 주더라고요. 뭐 예전보다 정보 접근성이 좋아진 덕도 있겠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인터넷도 있고 하니.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딱 시작돼요. 그렇게 힘들게 발품 팔아서 모은 귀한 정보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전부 다 이야기에 쏟아 부어야 할까요? 아, 그게 고민이죠. 네. 오히려 그게 독자를 지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경고 중 하나예요. 단순히 나 이만큼 조사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 선을 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럼 대체 어떤 조사가 이야기를 살리는 진짜 양념이 될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수집 자체는 뭐랄까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나 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전문가 인터뷰나 현장 답사 기회를 얻기도 좀 수월해졌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수집한 정보의 양에 막 압도돼서 그걸 그대로 그냥 옮겨 적는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공들여 조사한 사실들을 백과사전처럼 그냥 막 나열하기 시작하면 독자들은 흥미를 잃고 책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딱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뭔가 대단한 정보가 나올 것처럼 막 기대했는데 정작 이야기는 지지부진하고 설명만 길어지면 좀 실망스럽죠. 그렇죠. 그럼 작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고르고 또 버려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인간적인 경험을 드러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적인 경험이요? 네. 예를 들어서 19세기 런던 배경 소설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네. 그때 당시 마차 시간표나 뭐 복잡한 거리 이름들 이런 걸 줄줄이 나열하는 것보다요. 그 시대 사람이 느꼈을 법한 거 있잖아요. 안개자옥한 거리의 축축한 공기라던가? 아, 뭔가 감각적인 거요? 그렇죠. 마차가 덜컹거리는 소리 아니면 뭐 계급 차이에서 오는 그런 미묘한 긴장감 같은 디테일 이런 게 독자를 훨씬 더 깊이 몰입시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술적인 정확성보다는 감각적이고 또 감정적인 리얼리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인물의 감정이나 이야기의 분위기, 또 긴장감을 만드는데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기차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차를 놓칠까 봐 막 애타는 주인공의 마음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엇갈리는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운명의 장난, 이런 드라마를 그리는데 그 시간표 정보가 쓰여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연구는 사실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더 설득력 있고 생생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도구. 네, 조사한 내용을 단순히 전시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라는 그 직물 속에다가 자연스럽게 짜 넣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짜 넣는다. 비유가 좋네요. 예를 들어서 과학 스릴러에서 복잡한 유전공학 기술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막 강의하듯이 늘어놓기보다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주인공이 겪는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독자들이 이야기에 빠져드는 건 결국 등장인물들의 그 여정에 공감하기 때문이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방대하고 정확한 조사 결과라고 해도 그게 캐릭터의 매력을 더하거나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거나 또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면 이건 뭐 그냥 군더더기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쓸모없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이야기하기 위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정보의 선별 능력만큼이나 통합 능력을 강조합니다. 선별과 통합이요? 네.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이야기의 핵심, 그러니까 캐릭터, 플롯, 테마 이런 것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을 골라내고 그걸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죠. 때로는요. 조사한 내용의 90%를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90%요? 와. 네. 그 10%의 핵심 디테일이 나머지 90%의 그 장황한 설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야. 90%를 버려야 할 수도 있다니. 조사에 들인 시간을 생각하면 작가로서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쉽지 않죠. 하지만 그만큼 이야기의 밀도를 높이는 데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겠죠. 당신이 최근에 푹 빠져서 읽었던 소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 소설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렇게 사로잡았나요? 혹시 작가가 조사한 그 방대한 배경 지식 그 자체였나요? 아니면 그 지식이 녹아든 인물의 절박한 상황이나 섬세한 감정선 때문이었나요? 생각해보니 역시 후자 쪽인 것 같네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는 조사의 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어떤 정보가 독자의 감정을 건드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지를 파악하는 안목,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안목이라. 가령 역사 소설을 쓰려고 특정 전투에 대해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네. 군대의 배치나 무기의 종류 이런 걸 상세히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투를 앞둔 병사의 그 공포감 있잖아요. 아, 네. 아니면 참호 속의 냄새라던가 혹은 전쟁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그런 묘사. 이런 게 독자에게는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확 와닿죠. 네. 그런 인간적인 디테일을 포착하는 것이 좋은 조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디테일 확실히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경찰서 방문이나 장소 답사 같은 실제적인 조사 방법들은 어떨까요? 아, 현장 조사요? 네. 그런 현장 조사를 통해 얻는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뭔가 팁을 주나요? 네.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현장에 가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의 분위기나 느낌을 포착하라는 조언이에요. 분위기나 느낌이요? 네. 예를 들어 경찰서에 갔다면 그 딱딱한 의자의 질감이라던가 서류 냄새, 형사들의 그 피곤한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거요. 그런 감각적인 정보들이죠. 아, 오감을 활용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글로 옮겨졌을 때 독자에게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등장인물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건물의 구조도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 오감을 활용한 체험적 조사를 강조하는군요. 네, 그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이야기의 세계를 훨씬 더 입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결국 조사의 목표는 독자가 그 세계를 실제처럼 느끼고 그 안에 인물들과 함께 호흡하게 만드는 데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의 전달,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때로는 지나친 정확성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나친 정확성이 해가 된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최대한 정확하게 고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시대의 말투를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너무 어려운 고어름락 남발한다면 어떨까요? 아, 읽기 힘들겠죠. 그렇죠.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몰입을 방해할 수 있겠죠. 또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다 보면 스릴러의 그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적 정확성과 서사적 효과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균형점. 네, 때로는 독자의 이해와 감정적 몰입을 위해서 약간의 각색이나 생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진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지 반드시 실제와 똑같이 만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그 지점은 정말 많은 작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각색이고 어디부터가 왜곡인지 그 선을 정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죠. 결국 작가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해지는 영역이겠네요.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조사에 쏟는 노력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보 수집은 시작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작업은 그 정보를 이야기라는 그릇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아낼 것인가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감정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가공하는 통찰력과 기술, 이게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설 지필과 필수 연구 지침의 일부를 통해서 조사의 역할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걸 넘어서 인간적인 경험을 포착하고 또 감각적 디테일을 살리고 때로는 과감히 덜어내는 그런 선별과 통함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네. 그리고 균형 감각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사실적 정확성과 서사적 효과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까지.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작가는 연구자인 동시에 또 이야기꾼이니까요. 그 두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흔히 리얼리티라고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객관적인 사실의 총합만으로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어쩌면 독자들이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느끼는 그 정서적 진실 또한 리얼리티의 중요한 일부가 아닐까요? 아, 정서적 진실이요. 네, 그렇다면 작가는 때로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진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나 삶의 본질 같은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서사적인 장치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객관적 사실 너머의 정서적 진실. 아,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사실에 기반화돼 그것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더 큰 울림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어쩌면 그게 좋은 이야기가 가진 힘의 비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를 함께 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창작 활동이나 혹은 앞으로의 독서 경험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